스케치업을 구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업했던 파일 아무거나 하나를 이제 불렀죠. 그래서 부른 다음에 우리가 렌더링을 할 때 이제 렌더에 대한 기본 세팅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정지하고요. 렌더 아웃풋 값이 640, 360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대 9 비율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렌더 퀄리티는 0.05, 그래서 노이즈가 요 정도 생길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렌더 걸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퀄리티가 뭐 미디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이 많고 컴퓨터가 좀 빠르고 이러면은 이걸 하이로 올려주면은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 보시면은 노이즈 값이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걸로 조정하면 되고요. 컴퓨터가 도저히 막 안 돌아가고 그 다음에 마감이 급하다 그러면 이걸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렌더링을 걸 때 노이즈 값이 얼마나 생기는지에 대한 간단한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렌더링 해상도예요. 그래서 이게 640, 360인데 요거를 렌더링 걸어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렌더링 걸면 지금 렌더링이 진행이 되고 있죠. 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 눌러버리면 지금 상태에서 저장이 되는 거니까 노이즈가 많은 값이 그냥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다 됐네 하고 이렇게 스탑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다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서 얼마나 렌더링 되는지 퀄리티가 얼마나 되는지 조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이게 이제 퀄리티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날 때까지 프로그레시브 렌더링이 아닌 일반 렌더링 같은 경우는 그죠? 프로그레시브가 지금 꺼져 있죠. 일반 렌더링인 경우는 얘가 렌더링이 다 되고 나면 다 됐다고 렌더링이 다 됐다 하면서 꺼져요. 꺼진다기보다는 렌더링이 이제 여기 스탑 버튼이 꺼지죠. 그러면 렌더링이 지금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한번 해서 바탕화면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일단은 640이었죠. 그래서 640으로 저장을 PNG를 하나 했습니다. 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요. 여기를 1920으로 해볼게요. 1920이 우리 풀 HD TV 있죠.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일반적인 모니터가 전부 다 1920 해상되거든요. 그럼 1920 픽셀로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이제 100% 됐을 때 굉장히 커지는 걸 알 수 있죠. 저도 지금 해상도를 1920으로 해놨으니까 100%로 하면 당연히 이 내용이 전부 다 보이지 않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결국은 해상도를 얼마로 거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 렌더링 걸려서 나오는 결과물이 퀄리티 혹은 해상도가 그 다음에 세밀한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작업했던 거랑은 상관이 없이 그걸 결국은 벡터로 아니 비트맵으로 뭔가 JPG로 만들어 버리려면 이렇게 렌더링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 렌더링 과정에서 얼마나 그 세밀하게 렌더링을 걸 건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저한테 제출한 것들은 대부분 다 640, 480으로 제출을 했잖아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는 렌더링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모델링에 막 범프가 표현이 됐든지 재질의 올록볼록함이 표현됐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걸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고해상도로 렌더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있지만 아까 640, 480 렌더링해서 다 렌더링이 끝나는 데까지 시간 얼마 안 걸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보면 렌더링 이미지 패스 1으로 되어 있고 아직도 렌더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아까 640, 480이 만약에 요만한 이미지였으면 1920은 그죠? 적어도 4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그죠? 근데 이 4개가 가로로 4배가 늘어난 거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로 면적이 계산해야 될 면적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사실은 그죠? 4의 제곱이니까 4, 4, 16 16배 시간이 이론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 이 해상도를 조금 올림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작업 시간이 혹은 렌더링 타이밍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렌더링 걸 때는 컴퓨터 좋고 뭐 별 문제 없으면은 여기 렌더링 걸 때 이걸 막 하이로 걸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마감할 때 되면은 이것도 막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해상도 어느 정도에 필요한 해상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갖고 별 수 없이 이걸 낮춰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면 대체 교수님 그래서 이게 뭐 그럼 높은 게 좋은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얼마나 높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죠? 이게 막 엄청나게 높아지면 결국은 너무 초고해상도로, 그죠? 너무 과다한 고해상도를 만들면은 괜히 작업 시간만 느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기준을 설명을 조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920으로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면 1920으로 해상도를 만들면 1920으로 하면 우리가 모니터 화면에 꽉 채워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나오는 이 휴대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플래그십 휴대폰들은 해상도가 막 2500이나 3000까지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휴대폰의 픽셀만큼 제대로 보여주려면 최소한 2500이나 3000 픽셀 정도로 렌더링을 걸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애매하고요. 하나만 외우면 되는 그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포토샵에 들어가서 조금 설명을 할까 합니다. 지금은 렌더링이 계속 걸리고 있으니까 걸리도록 조금 내버려 두고요. 요거에 지금까지 렌더링 걸려 있는 상태, 렌더링 다 끝났네요. 자, 그래서 렌더링 끝났으니까 요거 저장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1920으로 해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놈들 두 개를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잠깐 한번 봅시다.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우리가 뉴로 해서 일단 뭐 A4 정도 하나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A4로 세로로 해서 우리가 보고서 만들 때 뭐 A4를 하나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A4 용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 두 놈을 한번 던져 볼게요. 여기다가 두 개를 이렇게 던지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요거가 이렇게 파일이 두 개가 들어왔죠. 근데 들어왔는데 크기가 이제 근본적으로 다르죠. 여기 보시면 그죠? 그래서 가로로 하나, 둘, 뭐 3배니까 3, 3은 9배 정도의 렌더링 타이밍이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 놈을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클릭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트랜스퍼런트 CMYK PPI가 72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72 PPI라는 거는 포인트 per 인치, 그러니까 1인치에 점이 72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모니터 또는 그러니까 노트북 또는 뭐 그죠? 화면에서 보는 표준 해상도가 다 72로 맞춰져 있어요. 72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하는 이런 출력물 있죠. 출력물에 나타나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50 dpi가 기본적인 거예요. 물론 잡지나 막 초고해상도 뭔가로 들어가게 되면 걔네들은 조금 더 해상도가 높아요. 300 ppi 혹은 600 pp이로도 작업을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 찌글찌글한 게 깨져서 보기 싫어 라고 하는 기준선 그게 150 pp이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A4를 그대로 72 pp이로 출력하면 화면상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걸 출력을 해 놓으면 여기에 계단 현상이 보여요. 이렇게 찌글찌글 깨진 거 있죠. 이 계단 현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놈을 사이즈를 줄여 볼게요. 그래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줄이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155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면 얘는 요 정도로 A4에다가 요 정도로 출력하면 깨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딱 수치 하나만 외워주시면 돼요. 일러스트레이터에다가 던졌을 때 150 ppi 이상으로만 작업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요것도 이제 밑에 놈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얘도 72 pp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를 줄일게요. Shift 누르고 꼭 줄여야 됩니다. 그냥 줄이시면 큰일 나요. 가로 세로 비율이 바뀌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줄였는데 얘는 222 pp이까지 나오죠. 이렇게 채우면. 그러면 얘를 마지노선인 150 pp이로 다시 더 올려봅시다. 더 크게도 가능하죠. 지금 166, 그 다음에 좀 더 해서 뭐 대충 158로 맞췄어요. 그러면 아까 1920으로 렌더링 걸었을 때는 A4 용지 가로로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출력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640으로 했을 때는 A4에다가 요만하게 정도만 넣을 수 있지 이렇게 크게 넣어버리면 깨져서 못 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수치는 150 ppi 이상의
해상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거 계산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아까 PPI, Point per Inch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 포인트에, 그러니까 한 1인치에 점이 150개 이상 있으면 깨져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인치라는 거는 2.54cm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계산하고 막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결국은 일러스트레이터에 던졌을 때 요놈이 150 ppi 이상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자, 내친 김에 좀 더 해보자고요. new 만든 다음에 이번에는 A3로 해서 가로로 뭔가를 만들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A3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놈을 컨트롤 X로 잘라낸 다음에 여기 가서 넣어봅시다. 얘는 A3죠. 그러니까 A3에는 요 정도 1920으로 렌더링 걸면 요 정도로 밖에 못 넣는 거예요. 얘를 A3에다가 가득 차게 이렇게 넣으려면 얼마나 해야 될까요?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은 39 pp이니까 절대 안 되겠죠. 무조건 다 깨지겠죠. 그래서 다시 사이즈 줄이고요. 여기 가서 렌더링을 걸 때 이번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한 3000 픽셀로 렌더링을 스케치업에서 3000 픽셀로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자고요. 1920 말고 그죠? 한 넉넉하게 3500 픽셀 정도로 해서 렌더링을 걸면 얘 지금 렌더링 빨리 걸어야 되니까 무조건 낮출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50%니까 그죠? 더 사이즈 줄여서 25% 해서 렌더링을 걸고요. 렌더링이 뭐 한 30분 걸려서 렌더링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저장 버튼 눌러서 바탕화면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3500 가로 해상도 기준 지금 3500이라고 한 거예요. 해상도는 전부 다 가로 곱하기 세로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그래서 이제 요 놈을 이 3500짜리를 여기다가 스케치업에다가 아니 일러스트레이터에다가 이렇게 던져서 넣으면 이게 지금 렌더링이 너무 안 걸려서 이거 안 되겠다. 다시 가져올게요. 렌더링이 너무 안 걸려갖고 가져가봐야 지금 소용이 없네. 조금만 기다렸다가 합시다. 여기 요 줄까지만 렌더링 다 되도록.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은 작업을 하다 보면 노트북을 뭐 사거나 아니면은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돼요. 그 짐이 많으면 싫으니까 이쁘고 좋은 그죠 뭐 맥북 프로든 아니지 아니 맥북은 절대 사면 안 돼요. 그 말고 IBM 계열 PC 계열로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LG 그램 같은 거 이렇게 이쁘고 얇은 컴퓨터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이쁘게 들고 다니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컴퓨터들은 대부분 다 비디오 카드가 들어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 CPU가 스레드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CPU 개수 안에 있는 가상 CPU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렌더링을 걸어보면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 다음 작업할 때도 그래픽 카드가 없어서 버벅거리고 그래서 그냥 로버트처럼 무식하고 무거운 컴퓨터로 막 다시 사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알아보고 잘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렌더링을 다시 걸었고 얘가 3500 픽셀로 지금 렌더링이 걸린 거를 렌더링이 덜 걸렸지만 일단 한번 가져와 봅니다. 그러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오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72 pp이기 때문에 이놈을 이렇게 줄여갖고 지금 159 pp이니까 안 깨지겠죠. 그래서 3500 정도로 렌더링을 걸면 이렇게 A3에 가득 차게 넣어도 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뭐 구체적으로 이제 요구사항으로 뭐 몇 픽셀 이상으로 제출하세요. 이런 류의 이제 단서들이 자꾸 붙을 거예요. 그러면 렌더링을 걸어보면 정말 막 컴퓨터가 막 버벅거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잘 판단을 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사실은 데스크탑 컴퓨터가 훨씬 더 좋고 가격대 성능비가 좋아요. 그런데 작업을 또 들고 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노트북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조금 판단 잘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컴퓨터 사양을 조금 많이 그 다음에 요 렌더링의 해상도 그 다음에 옵션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학교에 있는 컴퓨터들이 되게 답답하고 안 좋아서 개인 돈 들여가지고 좋은 컴퓨터도 사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자, 일단은 그래서 렌더링 해상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그 외워야 되거나 골치 아픈 상황들이 좀 있는데 잠깐만 좀 정지 좀 할게요.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작업이 안 되네. 자, 그래서 요거 A3로 렌더링 걸 때는 3500 픽셀 이상으로 렌더링 걸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A4 같은 경우는 뭐 한 2500 픽셀이나 2000 픽셀 정도면은 된다. 그 다음에 속도가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버벅거리면 별 수 없이 퀄리티를 낮춰서 렌더링을 걸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이 덜 끝났는데 저장을 하게 되면 노이즈가 많아져서 찌글찌글 거려서 되게 보기 싫어진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 노하우에 조금 하나로 뭐 조명이 너무 어둡다거나 너무 밝다거나 하면 그 조명 때문에 또 노이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들이 전문가 영역으로 가면서 계속 남아있는 숙제죠. 뭐 그렇다고 막 좋은 컴퓨터만 산다고 무조건 또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할 때 조명값이 너무 어둡다거나 너무 밝다거나 하면 렌더링이 테러블하게 정말 느려집니다. 그래서 그건 컴퓨터 좋은 거랑 상관이 없고요. 사실은 실력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가성비가 좋은 컴퓨터를 적절하게 싸게 잘 사고 혹은 학교에 있는 컴퓨터들을 잘 이용해서 렌더링 하셔도 충분히 학교 생활하는데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오늘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A4는 2000 픽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A3는 3000이나 3500 픽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A1에 가득 차게 렌더링을 하려면 최소한 5000 픽셀 정도는 렌더링을 걸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Full HD TV가 1920이에요. 그래서 2000 픽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핸드폰이 뭐 2500 픽셀에서 많으면 3000 픽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렌더링을 걸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는 통상적으로 72 ppi니까 그냥 모니터로 볼 때는 렌더링을 조금 후지게 걸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출력을 하려면 반드시 해상도가 150 ppi 이상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권장 200 ppi, 그 다음에 잡지나 초고급 같은 경우는 300에서 600 pp이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하나만 외우자. 150 pp이가 마지노선이다. 출력할 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제출할 때 최소한 1920 정도는 제출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또 하고요. 가능하면 다다음 주나 다음 주에는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 얼굴 보고 수업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And I've been chillin', watching the ocean with you. Baby, up with a slow motion crew. And we up in our clouds when people change, but not us. And we just chillin', kicking it, kissed by